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금리에서 경기로 시선이 이동하면서 미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증시도 3일 반등 후에 하락 반전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중국의 위드 코로나 기대감에 화장품과 카지노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연속성 있는 반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12월 희비가 엇갈리면서 시작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자,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에 플러스 모멘텀까지 더해지면 시장 대비해서 주가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이따가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카지노주에서 파라다이스 짚어주셨고요. 정경민 사장님의 종목은요? 네,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LG 생활건강입니다. 오늘 좀 비슷한 그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는 거 좀 여러분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는 이제 과거 중국 소비주로 분류가 됐었던 이런 종목들, 뭐 화장품, 또 카지노, 면세점, 여행, 의류, 뷰티 등 범중국 소비주 안에서 기회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당분간 지수는 조금 지루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틈새 종목에 좀 접근해보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오늘 좀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도 최근에 저희가 내어주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LG 생활건강도 화장품의 대표 주자죠. 이렇게 중국 봉쇄 완화 기대감에 중국 소비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회복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김병수 PB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병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도 중국 봉쇄 완화에 대한 수혜주입니다. 한국 콜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국내와 중국 법인의 신규 고객사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중국 시장 정상화가 가져올 성장세가 있을지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국 콜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화장품의 OEM, ODM까지 한국 콜마 들어봤습니다. 오늘장에서 이렇게 중국 소비 관련주가 얼마나 좀 뜨거웠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전구체 확보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주. 12월 의무보호 물량 해제로 매물 주의보가 내려진 하이브, 카카오게임즈, 범한퓨얼셀 등 주요 종목들을 다각도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원료, 전구체 확보를 위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파트너 찾기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고려아연, SK온과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케미칼과 GM 등 이렇게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어서 12월 매물주의보도 확인을 해보시죠. 하이브와 카카오게임즈, 범한퓨얼셀 총 59종목의 의무 보유가 12월 중에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해제일 이후로 대량의 주식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종목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원료인 전구체 확보를 위해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합종 연횡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필수 광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특히 전구체 그리고 리튬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광물 시장에 대한 동향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차장께 들어볼까요? 네, 결론은 이제 이런 원료들의 미스매칭 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요인은 역시 완성차들이 어떤 원료의 어떤 형식의 배터리를 채택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수요 예측이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좀 기인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모든 배터리에서 요구되고 현재 가격
폭등이 좀 나오고 있는 리튬에 다들 좀 주목을 하고 있던 이제 그런 시장 상황이었는데요. 뭐 니켈, 망간, 알루미늄, 뭐 동박, 뭐 거의 모든 요소에서 공급 부족 이슈는 한 번씩 있었죠. 돌아가면서 특히나 이제 LFP 이제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니켈과 망간을 사용하는 NCA나 NCM에 비해서 30%나 리튬을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오랜 기간 좀 이슈가 됐고 이제 아직까지는 전체 전구체 이 공급원 중에서 거의 90%에 달하는 88%가 중국의 영향력 안에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좀 이 중국의 의존도를 좀 하락시키려는 노력은 나오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중국의 입김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양극재 업체들이 자체적인 전구체 조달에 대한 그런 노력과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의 의존도도 지속적으로 하락은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당분간은 좀 리튬에 대한 이제 그런 가격의 고공행진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 새롭게 이제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현재 가치가 유지되는 그런 요인으로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광물이 공급난이 심화가 되고 또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또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지금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 LG화학과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이런 양극재 사업 확대에 따라서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업무 협약도 하고 또 조인트 벤처 설립도 하면서 발빠르게 좀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주요 기업들이 협력 파트너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수직 계열화, 전구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은 어디일지 PB님께 들어볼까요? 결국에는 전구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구체는 어떻게 보면 양극재의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켈과 코발트 그리고 망간을 결합하고 여기에 이제 지금 원료를 들어가서 여기 리튬이 결합이 되면은 양극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체들, 특히 소재 업체들이 이 리튬 쪽 관련해서 이런 전구체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 해쳐보여라는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LG화학과 고려아연이 좀 앞서 나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계열사 캠코를 비롯해서 이제 LG화학과 함께 나오고 있는데 지분 맞교환을 통해서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 회사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전구체 내재화가 수익성에 직결된다라는 것은 이제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해서 많은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연간 생산 목표를 현재 9만 톤에서 27년에는 34만 톤까지 거의 4배 가까이 늘릴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이 나오게 되면서 좀 기대 어린 시선을 보이게 되었고 전구체 내재화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LG화학의 중국 법인이죠. 리오라고 발음하고 있는데 우시에 있는 중국 법인이 내재화율을 100%를 하고 있고 그걸 따라서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까지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LG화학 중국 법인은 100% 내재화율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이제 전구체 내재화율을 따라가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은 31% 그리고 지금 좀 요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포스코케미칼은 22% 정도에 불과해서 전구체를 비롯해서 양극재로 나아가는 이런 배터리 소재 업종에서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런 광산을 비롯해서 이런 원자재 쪽에 많은 이런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합작 회사들을 이루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업종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LG화학의 양극재 연간 생산 목표량이 이제 27년에는 뭐 4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인상적인데 시장에서 LG화학 요즘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LG화학이 유럽의 배터리 업체가 이제 증설 차질을 좀 보이면서 이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도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대응한 전기차 배터리 지원 법에 대해서 이야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유럽의 이제 배터리 시장 현황 그리고 우리 국내 업체와의 관계도 연관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말씀드릴 이 내용이 뭐 사실 제가 이 2차 전지는 속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은 맞다라고 제가 지금 6주 연속 말씀드리는 그 요인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특정 산업에서 생산 가능한 거와 양산 가능한 거는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이제 그 법안으로 묶어 나가는 그런 이유도 뭐 자원의 조달과 뭐 또 양산 방식 그리고 이런 이 생산에 필요한 비용 또 수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선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을 함부로 좀 넘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좀 격차가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시장에서도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자국이나 영내 기업이 이제 신규로 이렇게 좀
진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촉진하기보다는 기존의 기업들을 자신의 역내로 끌어들여서 여기서 이제 증설을 하게 하는 방식이 시간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으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이렇게 묶어놓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유럽은 이제 스웨덴하고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조립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고 양극재는 자체 생산을 하고 음극재는 외주 생산 이런 그림을 지금 유럽 쪽에서는 그렸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양극재에 대한 자원 확보 그리고 수율 면에서 도저히 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재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 있는 국가가 몇 개 안 되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돋보이는 게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로 이렇게 좀 손꼽을 수 있겠고요. 역시 LG를 필두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셀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양극재를 이렇게 내재화하고 특히 이제 LG가 여기서 가장 발빠르게 양극재 관련돼서 거의 전 소재들을 투자를 통해서 이제 내재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역시 이제 넘보기 힘든 규모, 뭐 LG 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1000 단위로 이렇게 신규 투자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기본이 이제 조 단위로 이렇게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증설 발표와 함께 완성차 업체들과의 장기 계약까지도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 유럽 완성차 업계도 단가 경쟁에서는 지금 상당히 열의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국내 기업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의 협업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산업의 이제 역학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뭐 이제 서로 이렇게 좀 함께하고 또 뭐 투자도 좀 늘려가면서 향후 양극재 시장에 대한 선점에 대한 기대가 지금 크긴 합니다. 하지만 증설이 모멘텀이긴 하지만 또 증설을 하면서 뭐 늘어나는 부채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경기도 이제 어려움에 대한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경계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피비님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작년과 재작년까지는 2차 전지가 투자를 이어서 증설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호재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부채 쪽도 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기사가 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SK온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한 200%를 넘어섰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었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한 13조 가량의 부채의 97%가 이 배터리 부문이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에 양극재 생산 기업체 에코프로 BM까지도 이제 1조가 넘는 부채가 쌓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투자를 받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였던 2차 전지 쪽에서 금리 상승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강달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과 강달러로 인해서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었고 특히 앞으로 더 성장하고 더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자금이 충분히 확보가 필연적인데 투자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에서도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업종도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증설은 무조건 호재, 좀 보수적인 그런 관점은 오히려 악재로 좀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또 시장 분위기가 변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전고체 관련주와 또 2차 전지, 소재주 요즘 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봐야 하는 종목도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피비님께 먼저 종목을 좀 들어볼까요?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랠리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E&D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전구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전구체 관련 종목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친환경 화학 소재 전문 기업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촉매 시스템, 촉매 그래서 자동차용 매연 저감 장치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번에 전구체 관련해서 이런 전구체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입증한 회사다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전구체 이런 제조 기술을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많이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새만금 쪽에 공장이 증설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 이런 공장들이 많이 집적하게 되고 있는 새만금 쪽에 투자가 이어지게 되면서 E&D도 충분히 2차 전지 소재 업종에서도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매출이 촉매나 촉매 시스템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부분은. 하지만 이게 만약 증설이 완료되거나 앞으로 더 좋은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면은 지금 다 전고점을 많이 좀 건드리고 있는데 전고점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지금 2차전지 말씀드린 대로 부채 쪽 관련에 대해서 조금 우려할 만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짧게 잡고 살펴보신다면 단기적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병수 PB님께서 이제 E&D를 좋게 보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기보다는 조금 단기로 더 좀 봐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종목이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들어본 종목인데 하실 텐데 바로 이제 정경민 차장님께서 네오주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좀 잘 가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또 등장을 해서 반가운데요. 그러면 정경민 차장께서는 지금 또 보고 계시는 종목 또 다른 데 또 있으실까요? 네, 뭐 전구체 관련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양극재 업체들이 전구체 조달 사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구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입 장벽은 이게 없는 그런 산업이고요. 어떻게 이제 이런 자원 조달을 하느냐, 뭐 NCM이냐, NCA냐, 어떻게 자원 조달을 싸게 장기적으로 많이 하느냐, 이게 이제 전구체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당연히 LG화학 들어가겠고요,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효성 첨단 소재, E&D 뭐 이런 종목들이 해당될 수 있겠고요. 뭐 폐배터리 재활용을 하는 기업들도 뭐 세비캠과 성일하이텍도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 전구체 이런 물질을 좀 얻어낸 걸로 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E&D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고 우리 김병수 PB께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대형주 중에서 하나 좀 고른다면 역시 LG화학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LG화학 이제 둘 다 E&D와 LG화학이 똑같습니다. 이 원료는 옛날 금성사의 소재 사업부에서 좀 시작된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요. 일부가 이제 스피노프가 돼서 이제 E&D로 이제 분사를 하게 된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있겠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석유화학 쪽 기초 소재 실적만 조금 나아진다라고 하면 뭐 좀 전구체도 그렇고 양극재도 그렇고 이렇게 굉장히 좀 실적이 개선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100만 화학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대형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G화학을 좋게 보시고 앞으로 100만 화학이라는 그 좀 별명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뷰를 주셨습니다. E&D 여전히 조금 좋은 의견도 주셨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12월에 그 매물 주의보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수급이 중요한데 증시 변동성이 지금 여전합니다. 매크로가 불안정한 이 상태에서 12월에 의무 보유 등록된 주식이 대량 해제될 예정이라 이제 좀 주의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의무 보유 해제가 이제 수급에 당연히 물량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이제 좀 보편적인데 12월에 주요 기업들의 해제 물량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의무 보유 해제 전후로 좀 투자자들이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 좀 대응을 하면 좋은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PB께 들어볼까요? 네, 의무 보유 등록 해제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호 예수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종목들이 조금 이름 있는 종목들이 좀 몇 개 나오게 됐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브에서 대략 한 이제 주식 수의 5.57% 정도가 아마 의무 등록이 해지가 될 거고 카카오 게임즈의 대략 한 3.3% 정도 그리고 범한 퓨얼셀의 한 51% 정도가 해제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12월에 이제 의무 보유 등록이 해지가 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 물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매물 주의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매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악재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주가의 추이를 충분히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나갈 수 있다면은 아마 호재가 있는 회사들도 있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섣불리 대주주가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요 두 양날의 칼처럼 보시면서 투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하이브나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무 보유 등록이 해제되지만 살펴보시면서 신중하게 투자 나가신다면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히 하이브와 카카오 게임즈 범한 퓨얼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물량이 되게 상당하죠. 어쨌든 이게 뭐 매도가 매도를 부르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또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이브가 이제 9일에 230만 주, 카카오 게임즈가 10일에 271만 주 정도가 해제가 됩니다. 이 두 종목에 아무래도 뭐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점 좀 경계를 해볼까요, 차장님? 네, 이거 사실 이제 모 경제지에서 이제 나온 기사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좀 형성이 된 건데 저는 사실 좀 긁어부스럼이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이제 굳이 이런 기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워낙 큰 하락을 그러니까 상승 후의 하락을 좀 보였기 때문에
매물화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 먼저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요즘 이제 이런 주식담보대출, 뭐 우리사주 담보대출 이런 이자 비용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뭐 일부 우리사주를 비롯한 매물 정도는 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크게 어떤 레벨 자체를 완전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시킬 정도의 그런 좀 매물화는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기가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하이브는 일단 13만 5천 원이 공모가였죠. 그래서 뭐 이게 뭐 30만 원, 40만 원 갔다가 이제 15만 원대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다 할 주주 친화책도 없고 BTS의 이제 군복무 문제가 약간 미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확률상 좀 높은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물론 이제 실적도 뭐 연결 기준으로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6조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 밸류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을 좀 무겁게 할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워낙 상승 후에 또 오랫동안 좀 하락을 좀 보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딱 특출나게 이렇게 그날에 이렇게 우르르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은 뭐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저는 오버행 이슈보다는 오히려 좀 펀더멘탈이죠. 너무 이제 오딘 IP 하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뭐 또 다른 이제 히트 게임의 양상이나 라이언하트의 상장 이슈, 오히려 이런 문제가 주가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좀 크지, 이렇게 단일 이슈로 이제 오버행 이슈만으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은 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뭐 하이브는 뭐 엔터주에 대한 성장성도 있고 또 뭐 게임 산업에 좀 진출을 한 뭐 그런 성장성에 대해서도 지금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의무부여 해제 물량이 유상증자 신규 물량으로 그 당시 발행가액이 이제 30만 원이 좀 넘기 때문에 지금 금액에는 뭐 매물이 출회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기사와 어떤 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은 오히려 좀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뭐 단기적인 접근, 그리고 그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춘 그런 투자자라면 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BTS가 없는 시간을 어떤 사업으로 메워 나갈지, 이게 좀 굉장히 좀 큰 그런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 종목이고 다른 3사 엔터사의 어떤 시가총액보다도 큰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주가의 레벨을 뭐 무작정 하락시킬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도 좀 크지 않다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펀더멘탈로 보더라도 뭐 BTS보다는 못합니다만 뭐 세븐틴, 뭐 요즘에 르세라핌, 뉴진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뭐 이런 아티스트 활동도 있고, 내년에 3개에서 4개 정도의 신규 아티스트 론칭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레벨은 전 뭐 하향 횡보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제 시장의 하향 슈팅 때문에 뭐 12만 원대도 좀 갔다 온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뭐 말 그대로 하향 슈팅했던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던져내도록 하겠고, 이제 뭐 새롭게 시장, 특히 이제 중국 시장 엔터 또 컨텐츠 이런 쪽에 좀 강세가 나오면서 레벨을 이렇게 올려 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전 저점으로 가기보다는 전 고점에 있었던 한 18만 원, 19만 원 선과 현재 15만 원 선 사이에서 좀 박스권을 당분간 좀 그려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범한 퓨얼세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일에 총 발행 주식수의 무려 50% 이상이 의무 보유가 해제가 되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읽고 너무 이렇게 물량이 좀 커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특히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지 좀 전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수 PB님. 네, 어떻게 보면 의무 보유 등록이 해제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뭐 하이브, 카카오 게임즈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보다가 범한 퓨얼세에서 저도 멈칫했는데, 보면서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51%의 물량이 그 범한 산업이라고 하는 최대 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매각을 나서지 않는다 하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도 범한 산업에 관련돼서 혹시나 블록딜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범한 퓨얼셀의 모회사인 범한 산업과 그리고 범한 그룹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근래에 범한 산업이 두산 메카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두산 메카텍을 인수하게 됐는데 액화수소의 저장 용기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범한
그룹 범한 산업에서 수소 생태계 시대를 맞이해서 기체보다 이제 운송과 저장 효율이 좋다라고 알려진 액체 쪽을 좀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고, 특히 범한 퓨얼셀은 알려진 바대로 수소 관련주의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소 생태계, 수소 밸류 체인을 만들려는 아마 그룹의 이런 장기적인 시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1% 이상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의무 보유 등록이 해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긴 하지만 그 51%가 최대 주주의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차라리 수소 생태계가 앞으로 더 성장 전망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범한 퓨얼셀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투자에 나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한 퓨얼셀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쨌든 최대 주주의 물량인데다가 최근에 인수한 두산 메가텍까지 해서 이제 수소의 밸류 체인을 완성해 나갈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에 좀 더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얘기한 하이브, 카카오 게임즈, 범한 퓨얼셀 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이 외에도 12월에 무려 59개 종목의 의무 보유가 해제가 됩니다. 특히 좀 주의를 해야 할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꼭 기억을 하면 좋을 대응 포인트가 있는지 들어보고 싶은데 정경민 차장께 질문 드려볼까요? 네, 카카오 게임즈와 하이브를 제외하면 이제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거죠. 공모에 참여해서 첫 번째 전매 제한 매물이 많이 풀리는 종목 중에서 공모가 부근에 있거나 어쨌든 위에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마찰적인 수급이 나올 우려 정도는 좀 있을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하락으로 매물화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굳이 좀 몇 개 좀 꼽아보자고 하면 WCP 정도가 해당될 수 있겠어요. 이제 첫 번째 매물화 될 수 있는지 그런 시점이고, 공모가 대비 좀 많이 올라 있는지 그런 상황입니다만, 나올 물량도 1% 남짓한 그런 부분이고, 그게 또 다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 같아도 그냥 차익 실현하기보다는 더 이제 끌고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이제 WCP 정도가 해당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타 세내 기주로 이제 뉴로메카, 그리고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을 보유하고 특례 종목인 툴젠 정도가 일부 좀 매물화의 가능성이 있다고는 시장에서는 얘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도 워낙 큰 하락을 좀 보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아닌 이상 손해보고 팔 이유는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5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카카오 게임즈, 하이브, WCP, 유로메카, 툴젠 정도겠는데,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만 이렇게 좀 레벨을 다 짓눌러 버릴 정도의 그런 급작스러운 매물화는 굉장히 한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WCP는 상장 후에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장이 조금 우려해야 되지 않나 했지만 물량이 얼마 안 되고, 뉴로메카도 그렇게 오르지 못했고, 툴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일정을 조금 알고 계셔야 또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종목들도 한번 좀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성장 스토리를 풍성하게 그려가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주, 그리고 12월 매물주의보가 내려진 하이브와 카카오 게임즈,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단기 변동성 구간 잘 대응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 확인해 볼까요? 먼저 위믹스에 대한 법적 공방이 시작된 오늘 급등세를 보인 위메이드 보이고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8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한 포스코엠텍, 또 최근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LG전자도 보입니다. 이외에도 현대, 로템, EN플러스, 퍼스텍, 그리고 애니플러스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선익시스템, 퍼스텍, 그리고 애니플러스 살펴보겠습니다. 애니플러스부터 먼저 보시죠. 3분기 호실적 발표 후 우상향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신규 플랫폼 성장성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8%의 강세를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선익시스템 이어서 보겠습니다. 애플의 내년 초 혼합현실 헤드셋 출시 계획 소식에 오늘 부각이 됐는데요. 오늘 주가는 6%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퍼스텍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안 발표에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중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기도 했지만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면서 16%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네, 그럼 애니플러스부터 이성욱 이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월 초 인수한 이 애니메이션 전문 OTT 플랫폼인 라프텔의 성장성도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주목할 성장성 그리고 실적 추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 안에서 실적이 늘어나는 단계, 이게 자회사 단에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본업 단에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 건 본업 단에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OTT 쪽에 공급을 하는 업체예요. 구체적으로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공급을 하는 업체고 OTT와 관련된 연계된 컨텐츠 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직은 적자 업체입니다. 일부만 드라마 컨텐츠와 관련된 기업들만 좀 흑자를 나타내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드라마 컨텐츠 쪽을 봤을 때 흑자 전환 시점부터 주가 같은 경우는 레벨업이 되는 점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익과 시가총액을 대입을 해보는 거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40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비용을 제외해 보면은 한 100억대 초반 정도의 이익의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한 1,400억 원대가 좀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콘텐츠 업체 중에서는 비싸지 않은 구간에 주가가 아직 위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실적의 연속성이 답보가 된다면 이 주가 안에서 레벨업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레벨업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오르는지 또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0억 원대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내년에 달성한다고 하면은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산을 해봤을 때 한 2천억 원 정도 이상 기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익 체력 같은 경우 한 250억 정도 이상 된다고 하면 이제 3천억 이 단계로 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만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일반적인 기업들 안에서 우리가 오버행 이슈가 나타날 수 있는 점, 이 점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전환 사채에 대해서 전환 가능한 물량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전환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기업의 또 일반적인 시총 환산 안에서도 추가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전환사채 부분이 250억 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가총액에서 단순히 현재의 시가총액만 보는 게 아니라 전환될 수 있는 물량을 미리 더해주면은 조금 더 환산을 하시기 편하겠고요. 현재 구간 안에서 그러한 전환 가능 물량까지 포함을 해본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5천 원의 주가 같은 경우는 안착을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시총 대비 이익을 보면 그리 비싸지 않은 수준이지만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버행 이슈는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4천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주가 같은 경우는 거래량, 그다음에 이 추이 같은 경우 함께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같은 경우가 이와 같이 수반이 되고 있어요. 근 1년 정도를 주가는 거래 없이 큰 추세 없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3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이렇게 중기 추세를 안착하고 주가는 위로 턴을 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기둥이 되는 부분은 실적이라는 점이에요. 실적이 나오는 기업 안에서는 종목을 추려도 여기에서 수익에 가깝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포인트를 생각을 하면서 가격대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지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평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음 거래일 때도 단기평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 정도 가격대가 지지가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3,73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저항가 같은 경우 오늘 거래를 이렇게 수반하면서 그래도 고점 부근 4,400원대 안착을 해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 오늘 시간의 상승이 없다고 하면은 우선은 이 종가 같은 경우보다 아래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저항 가격 같은 경우는 4,400원 이 가격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선익 시스템 보겠습니다. 내년 초 애플의 첫 혼합 현실 헤드셋 출시 계획 소식에 확장 현실 기기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증착 장비 공급 기술로 메타버스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데요. 확장 현실 시장이 확대될 때 선익 시스템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수혜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우리가 VR, XR 기기의 출시, 그러면 그 부분이 단순히 이게 나왔구나. 그리고 판매가 많이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관련주가 뭐였을까라고 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주가가 좋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 점은 이러한 기기 같은 경우 처음에 만들어지는 단계 이전에 실제 이 부분이 기존에 쓰이던 건가 아닌가 그 점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OLED와 관련된 부분은 유리기판을 통해서 패널을 생산을 해요. 그런데 그 VR, XR 기기, 애플 기기 같은 경우는 이게 실리콘 기반을 통해서 패널을 생산을 합니다. 이게 올레도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존에 쓰이던 장비가 쓰여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도입을 하려고 하면은 증착 장비가 새롭게 필요하고 라인당 한 300억 정도, 대당 300억 정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업을 선익 시스템이 영위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확장을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VR 기기 같은 경우가 월 라인에서 어느 정도 생산이 가능한지 증착기 한 대가 있으면 월 12만 대의 생산 가능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이 나오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가 이 판매에 대한 목표치를 세울 거예요. 실제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에 대한 목표치를 세웠을 때 그러면 이게 월별 어느 정도 생산을 해야 되는지 그 여부가 나오고 그러면 라인이 몇 개 필요하고 증착기를 몇 대 깔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 실제 이 증착기가 나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매출업이 될 수 있는지 나오는 거죠. 자, 가정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인의 증설이 나가고 애플의 목표 판매치를 대입을 해보면 매출액은 8천억 원대까지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베스트 케이스라고 함을 기억을 하고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점은 실제 그러면 이 증착기 같은 경우가 고객사로 나갔는지 여부까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는 계속 기대감으로 다시 주가를 반영한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애플의 판매 목표치와 또 월별 예상되는 생산량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주가를 보면은 며칠 주춤하다가 다시 오늘 위로 고개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탄력적인 흐름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면 9월 13일 이 가격대가 이제 구체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가 VR, XR 기기 같은 경우 내년에 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증착기 사업을 선익 시스템이 하다 보니 기대감만으로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뭔가 시장에서 확인을 해보니 애매한 점이 있는 거죠. 주가는 한 번 밀리고 반등을 시도하다가 이렇게 레벨이 다운되는 훼손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VR, XR 기기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여기까지 일단은 상승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대감이라는 점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아주 공격적으로는 매수를 하지 않아야 돼요. 시장에서 실제 애플이 라인을 도입을 하고 증착기가 나간 게 확인이 되면 이 주가 같은 경우는 레벨업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기대감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가격으로 한번 보겠어요. 지지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기평 같은 경우에 주가는 수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을 해보는 거죠. 당 거래일 같은 경우 한 25,5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가격대의 조정 가능성까지 한번 열어두는 점에서 지지가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항가는 23,800원 이 가격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 수준은 기대감으로 끌어올린 거고 공격적 매수는 자제하란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퍼스텍은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안이 발표되면서 오늘 퍼스텍, 휴니드 등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번 지원책이 외형 성장에 있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금융지원 부분, 방산의 금융지원 같은 경우는 대형 방산업체에게 유리해요. 그렇다 보니까 중소형 방산업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특성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은 테마에 포함이 됐죠. 인동첨단 소재라고 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 또 리튬과 연결해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이 기업에 대해서 연결돼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한 특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이 다소 높은 종목인데요. 최근 뭐 한 달 동안은 박스권에 갇혀서 지루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일단은 중기 추세를 이렇게 첫 번째 시도하는 시세 안에서는 한 번에 돌파가 안 돼요. 한 번에 돌파가 되기 위해서는 재료의 무게가 강해야 되는데 좀 아쉬웠죠. 1등주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특성을 기억하시면서 지지가는 3,270원, 저항가는 3,800원대예요. 그런데 오늘 시간으로 못 올리면 지지가까지는 가볍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애니플러스, 선익시스템, 퍼스텍 점검을 해봤습니다. 한 단계 레벨업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한 만큼 향후 가시화되는 성과를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이성웅 이사의 현대 로템, 김병수 PB 한전 KPS, 정경민 차장이 루트로닉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 이제 정경민 차장께서 판마리서치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루트로닉, 이 의료기기 업체에 어떻게 보면 좀 큰 형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력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성수기를 맞았던 이제 미용 의료 기기 성수기를 맞고 있죠. 그래서 뭐 무한 신뢰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컨셉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뭐 주가 조정이 오랫동안 좀 지속됐었습니다. 근데 실적 개선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조금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이었는데 시장보다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컨셉을 당분간은 좀 유지해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판단을 좀 내렸고요. 루트로닉은 이제 레이저 광학 기술, 여기에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에스테틱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된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3분기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에서는 반응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상 최저 밸류 구간이고 또 시장 할인율이 조금 지금 우호적인 그런 부분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저는 뭐 미래 가치는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지금 밸류 하단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컨센서스는 다소 하락은 했습니다만 뭐 온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뭐 굉장히 큰 그런 좀 밸류를 더해줄 수 있을 이제 그런 시점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내년이나 내후년 가이던스를 봤을 때는 지금 시장 평균 밸류 이하에서 거래되는 자체가 조금 이해되지 않은 만큼 저는 뭐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기업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컨센서스 하회는 했습니다만 그 시점부터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시 순매수가 좀 집중이 됐었죠. 근데 비단 뭐 요 종목뿐만 아니라 의료 미용기기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좀 개선되는 속도가 굉장히 나왔었는데 역시 이제 스타일상 호실적을 동반한 성장주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레이저 기기다 보니까 고주파 기기로만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도 진입 장벽이 없는 또 다른 강점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차트로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매조지를 좀 짓자면요, 기술적으로 역시 이제 200일선이 기준이 될 것 같아요. 200일선이 기준이 되고 그 전에 보였었던 이제 전 저점이 또 이제 저점의 좀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시장 정도의 좀 회복을 좀 보였던 부분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 거의 200일선 밑에서 굉장히 큰 그런 조정을 좀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교롭게도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었던 이 시점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그런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더해졌기 때문에 일단 대체적으로 볼 수 있는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이렇게 속도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3만 원까지도 좀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스토리보다는 스코어가 있는 이제 그런 성장주들이 우선시될 수가 있는 이 뭐랄까요? 이제 이 경기의 하강, 네. 죄송합니다. 경기의 하강 그리고 이제 고이율 이제 그런 구간을 좀 맞설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제 그런 시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더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기 하강을 이제 부정하고 싶기 네. 때문에 또 이벤트가 말이 쉽게 잘안 나오지 나오네요.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루트로닉이 사실 색소 치료나 재활 치료나 이런 부분에서도 치료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스토리보다는 좀 스코어를 믿고 가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김명수 PB님의 종목 만나볼게요. 한전 KPS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 지금 스코어로 보자면 좀 기대치를 다소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이익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PB님께서 보시는 매력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스코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토리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적으로 원전 쪽을 굉장히 많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가 나오게 됐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쪽에 이제 신규 원전의 입찰서를 최종으로 제출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폴란드, 사우디 다 이어서 이제 체코까지도 원전 수주 이제 들어와서 입찰까지 나오게 되었고 물론 공사가 시작되는 거는 조금 기간이 남았지만 정부 정책적인 지원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제 겨울철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충분히 가동하겠다라는 이런 방침이 나오게 됐습니다. 출력 제한도 이제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하게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원전을 보수하거나 원전 유지할 때 필요한 회사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기대치를 속보 밑돌았다, 컨센서스 하회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됐는데 결국에는 인건비 쪽 문제가 좀 있었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실적과 매출액이나 실적가면 증가하게 되었는데 영업이익이 한 2.1% 정도 성장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인건비가 아닐까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었고 이제 해외에서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 왕세자도 왔다 갔고 그러면서도 정부에서는 항상 원전을 언제나 방산과 함께 먼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고 해외에서 이제 안정적인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인건비 등 이제 비용 이슈가 올해 마무리되고 4분기와 내년에는 아마 일단락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어린 시선을 보이게 되면서 주가도 많이 급등락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고점을 많이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원전 관련해서 조금 호재성 기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적인 지원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면은 아마 정고점을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어린 시선으로 특히 원전 업종들을 충분히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유지 보수 쪽 AS 쪽을 전담하고 있는 한전 KPS가 원전과 함께 화력 쪽도 충분히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가 띄워져 있는데 계속해서 좀 34,000원대에서 등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34,000원 선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고점을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슈팅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략 한 39,000원, 4만 원 선 아래에서 조금 한번 수익 실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손절 3만 원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손절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투자 분석을 이어서 재매수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3만 원 정도에서 한번 정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홍 이사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현대로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11월 15일에 내여주로 제시를 해주셨고 이후로 이제 목표가는 돌파를 했습니다. 28,000원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오늘 종가는 315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다소 흔들렸습니다. 변동성이 컸는데 현 시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현대로템은 스코어도 되고 스토리도 되다 보니까 일단 말씀을 둘다 드리게 되네요.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조 2천억 원 정도 하고 있어요. 내년에 이익 체력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2천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수적으로 받는 방산에 그런 멀티플을 대입을 해봐도 3조 원대 이하에서는 이제는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한 10% 더 밀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는 단순히 스코어만 되는 기업들이 그런 거고 스토리가 이제는 뒷받침 될 수 있는 게 연말에 방산과 관련된 추가 수주의 가능성입니다.
비록 이전에 목표가는 넘어섰지만 다시금 제시를 드리는 이유는 연말에 방산과 관련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시즌이라는 점이겠고요. 뭐 얼마의 수주가 나오든 수주가 대입이 되면 한 단계 다시금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수주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 기여가 얼마 이런 식으로 숫자가 딱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고 지금 구간 오늘 한 5%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조정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정대에서 가격을 정해놓고 접근을 하면 좀 수익에 가깝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는 거고 오늘 나온 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매물 소화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가격 어디까지 좀 열어서 보세요? 네, 일단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조정 썩 좋은 조정은 아니에요. 단기평을 이렇게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빠르게 되돌려주면 좋기는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한 28,000원대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열되 일단은 첫 번째 매수 대응은 29,000원대 후반에서 일단 첫 번째 매수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4,000원이에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수주 평균치를 대입을 해보면 이 정도 대 가격까지는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격대를 기억을 하시고 손절가는 27,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여주 리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정경민 차장께서 이번 주 월요일에 DNC 미디어를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2만 원을 조금 노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점검 한번 받아볼까요? 네,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제 웹툰 기반의 IP 자체가 돈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좀 논리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제 차트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그런 좀 거래량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있다가 아무래도 이게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네, 재벌집 막내 아들이 준 어떤 시장의 좀 편승 효과, 어떤 촉매 이런 작용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의 IP가 수백억을 호가했다라는 좀 얘기가 좀 들리면서 이런 좀 슈퍼 IP를 보유하고 있는 웹툰 기업들의 가치를 좀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좀 논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먹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추세를 좀 어느 정도 그려가는 이제 그런 좀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 엄청난 매도를 눌러댔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좀 순매수를 좀 보였다라는 점도 물론 이제 윗꼬리가 달고 금액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도 좀 개선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차트로 개략적인 말씀을 좀 드릴 때 늘 좀 중심으로 삼고 있는 한 200일선까지는 열어두고 지켜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어쨌든 기관의 수급이 의무가 있었다라고 보고 200일선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김병수 PB님께서 11월 22일에 원익 IPS를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조금 아쉽게 좀 장중 저가로 지금 마감을 했거든요. 현 시점에서 점검 받아볼까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 어떻게 보면은 소부장 업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함께 반도체 업종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아마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 어린 시각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아마 어제나 엊그제나 기억이 잘 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급등했던 날이 있습니다. 파월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발언을 좀 해주신 이후에는 많이 올랐다가 다시 한번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이 결국에는 돌아올 수가 있다면은 충분히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 흐름은 좀 많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구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제가 긴 호흡으로 만약에 보신다면은 지금 28,000원 내외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긴 호흡대로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조금 살펴보시면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가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들썩이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조금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좀 좋은 좀 방향으로 갈 그 확률이 있는 가능성 짚어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 여는 유망주 정경민 차장의 루트로닉, 김병수 PB의 한전 KPS 그리고 이성욱 이사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성욱 이사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죠?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가지고 오셨죠. 네, 제가 AS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종목이 헷갈렸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말에 한번 다시 좀 돌려보시면서 다음 주에는 또 더 성공하는 투자 좀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 이성훈 글로움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제 장이 좋아서 참 어제가 좀 금요일이면 주말에 조금 더 즐거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또 어제 주말에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이 정말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말 추운데 좀 날씨 좀 주의를 하시고요. 저희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